네, 저희가 1부의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고요. 2부에 이 중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어벤져스 특집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위포트의 홍기찬 간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1부부터 2부는 함께했기 때문에 뭐 네. 따로 조미적 강사님은 잘 옆에 계시고요. 해줘. 예, 네. 어서 또 오십시오. 또 네. 만났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어벤져스 특집 주제는요. 요즘 취준생들의 희망사항이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기업 입사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 합격인데요. 네, 대기업 공채랑 공무원 시험 준비.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생들이 양분하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대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어떤 연봉이 크다는 이유겠고요. 공무원 합격을 희망하는 건 안정적인 어떤 직장, 칼퇴근하고 싶다 이런 이유일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고액연봉 vs 칼퇴근을 주제로 쌤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역시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쌤들은 일단 취준생분들을 거의 수천 명, 수만 명 만나보실 텐데 어떻습니까? 고액 연봉 그리고 칼퇴근 중에 학생들 어떤 걸 더 선호하나요? 태훈 쌤. 한 그 80% 정도는 칼퇴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나 퇴근하고 회사 직장 입사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뭐 네. 할래 뭐 할래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은 안 납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은 안 나고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하고 싶은 그 일 못 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홍 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뭘 학생들 원하시는 거 알아요?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은 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들, 그러니까 집에 좀 여유 있는 친구들은 칼퇴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학생들 보면 좀 힘든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또 안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은 야근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채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쌤은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본인은 금수저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수저였고요. 동창인데 좋은 데서 일반 수준. 일반 수저까지는 아니다. 일반수요. 저 때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좀 불쌍한 걸 저는 거의 음수저인데 그냥 내가 볼때 홍 쌤이 고민이 음수저인데. 없었어요. 일단 집에 말이 있는지 여부만 아, 그러니까 예. 말 같은 건 없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희 때보다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할 때는 그런 부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애초부터 좀 그거에 대한 이 저학년 때부터 생각이 있었던 친구들이고 사기업들 들어가는 친구들은 사실은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된다 보다 이제 취업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요즘 학생들은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공무원 시험에 대한 몰입도가 올라가는데 얼마 전에 그 짐 로저스라는 그 유명한 투자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한파고 한국에 대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했던 분인데 최근에 한국의 공무원 열풍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꿈이 없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몰리는 이유는 안정적인 삶에 대한 로망도 있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게 이미 불가능하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부자 안 된다고 하면 길고 가늘게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사회적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씁쓸하기도 해요. 저녁이 있는 삶이라도 좀 챙겨보자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조 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생각 다 동의하는데 제 주변의 학생들을 보면은 한 9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 많이 받는데 가고 싶다는 애들이 한 9 정도 되고요. 그래도 저는 첫 직장인데 칼퇴근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은 거의 사실은 없고 그러긴 하겠네요. 사회 초년생이라. 다만 이제 요새 올드루키라 그래서 이직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직하는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크게 있는데 첫 번째가 직무가 안 맞아서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일이 많아서? 그렇죠. 이제 특히 주말 근무 또는 이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돌발 상황이 많이 터져서 소위 주말이라든지 야근으로 이어지는 그런 분들은 조금 칼퇴근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태성 쌤한테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고액 연봉부터 좀 짚어보죠. 어디가 좀 많이 줍니까? 그때 저희가 보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현대차에 많이 네. 준다고 하죠. 대졸 신입 이것도 다 합쳐서 6,500까지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당 급여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또 봐도 현대차 괜찮은 편입니다. 제 아는 친구가 그 R&D 쪽에서 이제 R&D에 대한 얘기를 상세히 해주는데 여기는 수요일은 가정의 날. 그래가지고 5시에 퇴근을 시킨대요. 5시에. 좋네. 그리고 금요일은 또 가정의 날 하면은 좀 그러니까 날 이름을 바꿨어요. 우정의 날. 그래가지고 빵하고 우유하고 먹이고, 그리고서 퇴근을 시키는 거죠. 여기는 그 위치 자체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타지 않으면 집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느낌으로는 한 70% 정도는 7시 반 퇴근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조가 좀 강하기 때문에 대리까지는 노조에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장부터는 물론 힘들지만 그 대리 전까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좀 일찍 퇴근하고 그거에 비해서는 급여를 많이 받는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매니저를 잘 만나야 돼요. 예, 매니저를 잘못 만나면 이런 생활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대차가 시간 대비 급여는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다. 홍쌤이 알고 있는 여기가 뭐 연봉하면 갑이죠라고 하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얘가 나왔지만 현차가 좋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연봉 수준을 보면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다 연봉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과점 시장. 그러니까 시장을 한 두세 개 회사들이 양분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SK텔레콤도 뭐 아시다시피 연봉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뭐 반도체 이쪽으로 PS를 좀 보너스를 많이 받게 되는 포지션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받게 되는 연봉도 의미가 있지만 그 연봉의 상승률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의 상승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차는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거든요. 보통 대리급 넘어가게 되면 이제 1억에 육박하게 되고 대리급 넘는데요? 물론이죠. 그 정도 올라가요. 초봉 6천이니까요. 대리가 연차가 좀 올라가서 대리 말년차 정도 되면 약 한 1억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차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래서 제 학생들 보면 공대생들 중에 클래스 굉장히 높은 친구들은 저하고 맨날 싸워요. 그래서 뭐 학교 좋고 학점 관리 완벽하게 했고 자동차 관련된 공모전 수상이랑 많은 친구들은 선생님 저 이번 첫 시즌이니까 저 이번엔 현차 하나에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소신으로 가라. 다른 데도 쓰고 삼성도 쓰고 LG도 쓰고 많이 써야 된다. 좋다고. 지금 너무 그것만 몰입할 수는 없지 않냐. 근데 또 욕심이 생기니까 또 선생님 그래서 만약에 LG전자 붙으면 조금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 그러니까 이건 극소수의 친구들이에요. 클래스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 네. 그러니까 공대생들 중에 하이 클래스 친구들은 현대자동차에 굉장히 몰입을 하죠. 네. 그렇군요. 조쌤도 같은 생각인가요? 같은 생각이죠. 근데 참 전 씁쓸하긴 해요. 이게 현대자동차가 많이 받는다는 거는 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제 다만 이게 이제 말씀 나눈 거는 문과분들한테는 저는 크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과분도 이제 물론 이제 과장되고 이러면 이제 억대 연봉 받지만 상대적으로 좀 현장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상승률이라든지 연봉이 높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홍기준 선생님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일단 입사를 하면 저나 뭐 태성 선생님이나 다 좋은 회사 다니셨지만 그 다음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저도 뭐 이제 포스콜 들어가니까 이직 어디로 해요, 이게. 네, 그렇다고 뭐 완전히 관련이 없는 뭐 삼성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현대제철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직장 생활은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로 내가 일단 만약에 입사를 했다면 정년까지는 물론 다닐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영상 보신 분들은 무슨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정년까지면 되지 근데 100세 시대인데 그럼 남은 한 20, 30년 동안 일을 그러면은 뭘 가지고 할 것이냐도 저는 그렇네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한다면 무작정 그냥 현대만 가겠다라고 학생들 보면요 3년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벤더 회사에 일단 뭐 어디 대성전기라든지 뭐 동원사람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탄탄한 회사인데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다니다가 한 2년 정도 경력 쌓고 또 현대차에 이번에 또 응시를 해서 이번 주에 지금 또 면접을 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저는 많기 때문에 홍쌤 지적하신 부분도 맞지만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너무 그렇게 올인하시는 거는 한번 경계를 해야 될 것 제가 좀 같긴 드리고 해요. 싶은 말씀은 네. 포스코 같은 이제 장치 산업과 기관 산업은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동차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인력 유출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체리 같은 자동차 업체에서 인력을 데려가고요. 반도체 산업도 지금 중화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많이 받아서 우수 R&D 인력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또 넘어가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장급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벤더 업계 부품 협력사로 또 이제 넘어가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직장 생활을 영위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파생 산업, 그러니까 단일 하나의 장치 산업으로 끌어가고 있는 인더스트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희박한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프라이 체인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산업에서 중추적인 메이저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전방 후방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내가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철강 있어요. 산업도 전후방 산업은 굉장히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퇴사를 근데 하더라도요. 그 다른 계열사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물론 그렇죠. 많고 근데 종류나 가짓수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부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립 산업이 이제 메인이기 아니, 근데 때문에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협력사들이 계열사로 많죠. 가더라도 거기서 뭐 80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일본처럼 어떤 그 고용 시장이 이렇게 유연한 것도 아닌데 그 계열사로 가도 뭐 직급 하나 정도는 위로 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70, 80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소위 가능성이 열려 있지는 않으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이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대기업만 가는 건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근데 얘기죠. 궁금한 건 나는 홍쌤도 그렇고 김쌤도 그렇고 조쌤도 그렇고 물론 김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옮겨 다니시긴 했지만 홍쌤도 조쌤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렇게 오래 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먼저 홍쌤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 게 그 이유는 이제 자명한 뭐예요?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좀 다를 텐데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직장생활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경영주들은 굉장히 똘똘한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만큼의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은 부자가 되겠다고 해서 취업을 하는 건 망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시금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금석을 밟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또 결혼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좋은 직장에 가야 나중에 내가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당장에 받는 연봉이 물론 의미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그렇죠. 당장 돈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처음 내 발을 내딛는 그 디딤돌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 디딤돌을 밟고 다시 또 내가 점프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있는 인더스트리 그런 직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당장에 받는 월급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쌤도 한번 해주세요. 이거 뭐 가치관이라는 얘기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가치관이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 전문성을 지키면서도 제가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을 했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통제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통제하고 싶지. 나의 삶, 나의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기업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프리스타일이야. 예,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게 그래요. 되는 이유는 이제 나의 삶, 나의 시간을 통제하면서 내 전문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어쨌든 진행하고 그것들이 있죠. 시금석이 됐던 거고. 예. 조쌤도 비슷한 거겠죠? 저는 사실 좀 사치일 수도 있는데 행복하고 싶었어요. 일하면서. 근데 포스코에서는 행복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 사실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 일을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포스코에 보통 이제 대기업은 ERP라 그래서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 메일에 접속해서 학생들의 자소서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사 내에서. 그래서 내가 이미 좀 약간 하는 일에 비중이 역전이 됐구나라는 판단이 서서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연봉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게 좋다는 걸 얘기하셨고 두 번째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시간 많지 않아서. 네, 여기까지 고액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제는 칼퇴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야근 별로 안 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그런 직무나 뭐 기업들이 있을까요? 먼저 태경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많이들 이제 공무원 많이 생각하시죠? 예, 제가 이제 어제 또 물어봤어요. 예, 공무원 어떠냐? 정말 칼퇴근하냐? 그랬더니 그냥 허허허허 웃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많은 시도들을 하긴 해요.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물어봤었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제도를 도입해요. 수요일 날은 가정의 날 해가지고 6시에 퇴근을 하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전 사원에게 메일을 단체 톡 같은 거를 보낸대요. 저 지금 퇴근합니다. 다들 같이 퇴근하시죠라는 것을 보내기도 하고 많이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칼퇴근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학생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만큼 칼퇴근을 철저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주말 쉬는 것을 보장해주는 은행 이런 데들은 물론 이제 근무하는 그 시간만큼은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어요. 밥을 마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밥을 마셔야 되고 뭐 주말에도 가끔가다 집회하러 나오라고 하긴 합니다. 뭐 성과급 도입에 대해서 난 반대합니다. 이래가지고 단체 노조에서 나가기도 할 때 그때 동원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주말에는 쉰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홍쌤은 제가 볼 때는 이 기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칼퇴근 얘기하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예전에 대학원 선배님이신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삼성으로 넘어오기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은 이제 굵직한 경력자니까 내가 일할 부서 테이블까지 다 확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좀 미리 가서 분위기 좀 봐라. 나는 칼퇴가 되게 중요하다. 봤더니 거기 팀장도 외국인이었고 외국인 엔지니어들도 있고 아주 근무 환경도 플렉시블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좋다고. 그래서 넘어오시고 직장 생활 한 1년 정도 잘 하셨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 팀장은 다시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어딘가로 떠나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뭐 지방에서 어떤 임원분이 올라오시고 거기는 이제 그 암흑천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미국행을 알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근무 강도라는 건 경력자들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장 일주일 앞에 내가 무슨 일이 펼쳐질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거기 뭐 인터넷에 달린 글 몇 개 또 선배들이 하는 몇 마디 말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건 또 만약에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연봉이 좀 짜지만 나는 편하려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게 바뀔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선택은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는 좀 머릿속에서 배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조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야근을 안 한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팀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러니까요. 자발적으로 하는 분. 근데 주말에 쉬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주변에 보면 주말에 쉴 수 있는 직무가 본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직무들은 주말에 쉴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 영업 관리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다니는 친구도 저는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채널 부스터 직무나 이런 데는 자기가 나름대로 5시까지만 근무하고 자율적으로 자기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직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홍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만나는 팀장이나 사람에 따라서 그 변수들이 있는 거라 이걸 일괄적으로 어떻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기 좀 어려울 오케이.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 끝났어? 연봉이나 근무 환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취준생들 찬성이다 반대다 들어주시고 그 이유를 짧게 들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 연봉이나 근무 환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취준생들 찬성이다 반대다. 찬성이다 반대다. 찬성 자, 두 먼저 분? 조쌤부터 네. 들어보죠.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 생활이라는 건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어떤 눈이나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기준은 다르겠지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쌤 네. 다음은. 이건 뭐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치관이 여기 나는 이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가치관 이거였다는 거죠. 저요? 근무 환경이나 연봉이 저는 근무 중요했다.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중요했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쌤. 여러분들이 X 들었어요. 입사하는 회사에 천년만년 있을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교두부기 때문에 아까 일부 보니까 좋은 기업들 이야기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지금 당장에 처우가 좋아서라기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 백화점에 우수 스펙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과연 백화점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매장 수도 줄어들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이미지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교두부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그 환상만 갖고 진로를 결정하면 정말 낭패가 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어벤져스 특집에서는 고액 연봉 그리고 칼퇴근이라는 환상이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단점이 있다. 솔직한 비하인드 스토리들 저희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정말 실질적인 사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쌤들도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홍기찬, 김태성 그리고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